자, 여러분들, 간내꼬마님, 바로 동네꼬마님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납치될 거예요. 제가 감금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열어드릴게요, 오늘은. 네, 끝나고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오랜만에 뵙고 오세요. 오랜만에 보겠네요. 어차피 GPS는 달아놨으니까 어디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돌비님. 아유, 뭐 컨셉 하나 잡았으면 그대로 한번 가보죠, 뭐. 그러죠, 뭐.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 제가 봤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무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출발. 네. 렛츠가! 기르십니다. 동네꼬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사자한테 직접 들을 수는 없는 얘기였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분한테 이 내용을 정말 여러 번 들었던 분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40대 중후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꽤나 잘 나가는 호프집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규모가 좀 있는. 네. 호프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술집인데, 뭐 이상한 거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흔히 가는 호프집 그런 거였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밤에 일을 시작을 해서 밤 늦게 일이 끝나잖아요. 근데 아기가 한 명 있었대요. 그 당시 아기가 남자애였는데 중학생 나이였다고 하는데, 엄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기가. 그러면 아빠가 혼자 아기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중학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중학생이. 아직은 관리가 필요한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해주는 상시 집에 상주해주시는 이모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되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쭉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일을 해주신 헬퍼분이 아기를 케어해주시고, 본인은 늦게 일 끝나면은 집에 들어와서 일부러 잠 안 자고 아기가 일어나면 같이 아침밥 먹고 학교 가라고 하고, 아기한테도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도 호프집 규모가 상당히 큰데 호프집도 운영을 하면서 원래 갖고 있는 재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남부러울 건 크게 없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막 새벽 4시, 막 5시 이런단 말이에요. 딱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잘 자나 해가지고 아들 방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아들 방문을 싹 열고 봤더니 아기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옆에 휴지를 이렇게 뭉친 게 진짜로 수십 개가 막 옆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콧물을 이렇게 풀었을 리도 없고 뭐지? 하고 아기 방불을 킨 거예요. 방불을 켜고 이렇게 휴지를 보니까 휴지에 다 불긋불긋 피가 이렇게 묻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이렇게 보면서, 이놈이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렸나 어쨌나 보는데, 일단은 이렇게 머리만 봤을 땐 멀쩡해가지고 이불을 좀 걷고 애기 좀 깨워서 얘기를 좀 하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불을 싹 걷고 보는데 팔 한쪽이 진짜로 난리가 나 있더래요. 이게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긁은 것 같더래요, 팔을. 아이고. 진짜 이게 보통 긁은 게 아니고 한쪽 팔 전체가 피 범벅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계속 막 긁다가 피가 나니까 휴지로 닦아서 버리고 그 옆에 막 휴지가 쌓여있던 거예요. 어허. 막 흔들었대요. 아들 일어나봐,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자다가 일어나갖고, 아빠 나 겨우 잠들었는데 왜?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뭐냐고. 그때 아빠 나 팔 이상하다고, 팔이 너무 간지럽다고. 그래갖고, 야 너 이거 이 정도면은 너 내일 아침에 아빠랑 병원 가자. 이거 안 되겠다. 너 뭐야, 팔이 왜 그래?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쏘였어? 그러길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알았어, 일단은 그럼 마저 자고 아침에 바로 아빠랑 병원 가자. 그러고 아침에 9시 종 땡 치자마자 아들 손 잡고 피부과를 간 거예요. 예. 피부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애기 팔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뭔 팔을 이렇게 넉마를 만들어 놨냐고. 그러면서 혹시 뭐 벌레 같은 거에 물린 거 있냐, 알러지 있는 거 있냐 하게 질문하는데, 애기가 뭐 크게 알러지도 없었고, 학생이 뭐 벌레 크게 쏠 일이 뭐가 있어요. 등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래 뭐 그럴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시고 주사도 한 대 놔줬대요.
연고도 처방해 주시고 일단은 병원 갔다 와서 애기 학교 보내고 또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애기 보는데 옆에 또 휴지가 막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애기 입을 걷어서 보니까 이놈이 또 얼마나 뻑뻑 긁어놨는가. 팔이 딱지가 져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생 피가 이렇게 불긋불긋 막 나고 있더래요, 팔에서. 그래갖고 일단은 자는 애기 깨우긴 싫어가지고 식탁에 앉아갖고 딱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7시쯤 애기 알람이 울리고 너 나와보라고. 너 팔 긁으면 어떻게 하냐고. 바보냐고. 선생님이 처방준 약 먹고 연고 바르고 긁지 말라고 했냐고 안 했냐고. 그러니까 애기가 아, 나 참을 수가 없다고, 진짜. 아빠, 나 팔을 이거 진짜 잘라버리고 싶다고. 참을 수가 없다고. 오이고. 말을 하면서 막 뻑뻑 긁더래요. 막 손톱에 진짜 생 피가 묻어 나는 대로 계속 긁더래요, 팔을. 예. 아, 너 안 되겠다. 너 진짜 안 되겠다. 약 먹어도 소용없냐고. 아, 약 먹고 연고 바르고 별 질병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거 답이 안 나온다고. 야, 너 이거 동네 병원으로 갈 게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너 아빠랑 같이 큰 병원으로 가자. 너 안 되겠다. 뭔가 심각한 거, 애기 팔이 너무 심각하니까. 애기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대형 병원으로. 열심히 대기빵 타가지고 선생님 얼굴을 딱 보면서 애기 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는 그 대형 병원 의사 선생님도 애기 팔을 이렇게 한참 보면서 피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했대요. 네.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게 뭐 때문에 안 그러고 혹시라도 모르고 있던 알러지가 나온 걸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일단 하시면서 관리를 좀 해보자.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럼 그러십시다. 그래갖고 또 이제 대형 병원에서 처방해준 거 또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와가지고 애기 팔 막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연고도 발라주고 막 하고 하는데 애기가 진짜로 막 긁으려고 손을 부들부들 떨더래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울더래요. 얼마나 이게 괴로우면. 울지 말라고. 선생님 일단 해주신 대로 좀만 버텨보고 한번 치료를 해보자. 애기를 달래고 하는데 이게 똘비가 봐도 이게 보통 간지러운 게 아닌가 봐요. 애기가 진짜 막 살점이 쪄 나가도 긁는 거예요. 애기가 참다가 막 달려가고 애기 손목을 잡고 그만 긁어라 진짜. 그랬더니 애기가 막 온 힘을 좀 더 부들부들 떨면서 다 긁을 거라고 하면서 막 애기 팔 붙잡고 막 실험하다가 겨우 애기 잠들고 본인도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다음날 일단 병원으로 전화를 했대요. 큰 대형 병원으로. 간밤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거 진짜로 어떻게 해줘야지 답이 없다. 이거 뭐 왜 그러냐 막 얘기를 하니까 입원을 시키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애기 옷 좀 싸가지고 일단은 입원을 시켰대요. 병원에다가. 그랬더니 애기가 잘 때는 팔을 묶더래요. 못 긁게 팔을 묶고 애기가 워낙에 괴로워하니까 애기한테 강력한 진통 주사를 놔줬나 봐요. 애기가 새근새근 자더래요. 보고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막 미치죠. 애기가 왜 저런가. 일단은 뜬 눈으로 병원에서 자기도 옆에서 간이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을 지켜봤는데 애기가 크게 차도가 없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애기가 긁는 범위가 점점 약간씩 늘어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야 되나. 의사랑 한불탱이 싸우려다가 싸워봤자 환자만 손해잖아요. 승질도 못 내고 자기 머리 뚜껑을 지금 열리려고 들썩들썩하고 애기는 괴롭다고 울고 있고 일단은 일은 해야 되고 안 되겠다. 애기 간병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간병인 딱 붙이고 본인 일하고 애기 옷이랑 또 몇 개 더 챙기려고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상주해주신 이모님 있잖아요. 상주해주신 이모님에게 쓱 나오더니 이모님이 저기 똘사장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예 여사님. 그러니까는 똘사장 잠깐만 여기 앉아갖고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여사님 나 아들한테 바로 가봐야 돼. 알잖아 지금 아들. 그러니까 아들 얘기 좀 하려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앉았대요 식탁에. 여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여사님이 내가 병원에 있는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나한테 타박은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게 아기가 약을 써도 지금 소용이 없고 막 그런다며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 맞다고. 제가 그러지 말고 이게 의학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내가 실은 되게 어릴 적에
이거 비슷한 거를 내가 봤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용암 무당이 와가지고 뭐 쿵딱쿵딱 하니까는 나중에 낫더라. 뭐 한의원 이런 데 막 가보고 병원 가도 안 낫던 애가 낫더라고. 그래서 나 어릴 적 기억이 있어서 이 얘기 좀 해주려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 치료는 병원 치료대로 하고 우리 똘 사장이 한번 그런 것들 또 한번 알아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하시더래요. 일단은 아들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니까 워낙 애기 쪽부터 이 여사님이 애기를 거의 키워주셨고, 아 여사님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제가 한번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다고. 나오면서는 별다른 생각을 안 했대요. 그쪽에 대해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게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 애기가 뭐 코딱지만큼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아들 너 언제 왜 그런지 너는 진짜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 모르겠다고. 너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뭐 산 같은 데 갔다 왔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뭐 그런 건 없다고. 그러면 너 아빠 몰래 한 것들 뭐 있나 지금 다 얘기해보라고.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막 쭈뼛쭈뼛 하면서, 아니 굳이 내가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거라고 하면 그 폐가를 좀 한번 갔었다고 아이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폐가? 네가 폐가를 왜 가?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 친구가 폐가에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엄청 오른다고 했다고. 아빠 내가 뭐 놀러 간 게 아니고 그때 시험 기간 때 그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공부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임마 그 시설 좋은 도서관 이 방 놔두고 뭐 미쳤다고 폐가? 어디 갔는데? 어디로 갔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들이 막 어디 얘기하더래요. 그쪽에가 뭐 폐가가 있다고. 거기 가고 오밤중에 그럼 친구랑 둘이서 그 X를 하고 온 거야? 막 한숨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빠 내가 뭐 거기 이상한 체험하러 간 거 아니잖아.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 오른다니까 그냥 해본 거야.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나 그거 말고는 없어 진짜로. 아빠한테 뭐 말 안 하고 숨기는 거 없어. 폐가 갔다 왔다고 뭔 두드러기가 생겨. 그때 벌레 물린 거 하나도 없었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 병원 치료 일단 받고 있어 봐라.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대요.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사님 말씀이 이제 슬슬 머릿속에서 쫙 울리더래요. 뭔가 영적인 그쪽이 어쩌고 저쩌고 폐가가 얽히면서 뭔가 그쪽도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차 시동을 걸고 아들이 알려준 그곳을 가봤대요. 딱 가봤더니 도심인데 도시 안에도 이렇게 산이 하나씩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켠에 있는 되게 외져 보이는 폐가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를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래 이게 딱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동네 사람들 몇 명한테 물어봤대요. 사장님 혹시 여기 위에 저 폐가 하나 있잖냐고, 저거 뭐 사건이 있어서 저러는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유 뭐 사건은 없고 저기 살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 없어갖고 저런 거지, 뭐 사건 사고는 없었다. 흉가는 아니고 폐가구나. 답답하잖아요. 안에도 들어보고 했는데 별다른 건 없었대요. 일단은 그러면은 무당집을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깃발 보이는 곳을 몇 군데 갔대요. 한 2군데 정도 가가지고 일단은 뭐 큰 얘기는 안 하고 애기 건강은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는 무당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실은 아들이 요래저래 해가지고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폐가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내가 신경이 쓰여서 한번 이렇게 와본 거다 얘기를 하니까는 무당들이, 아 그럼 진작에 그 말을 했어야지. 그거 산귀신이 팔에 올라탄 거다. 이거는 뭐 구술 안 하면 답이 없다. 병원 가봤자 소용없지 막 그러면서 그때서야 눈이 빛나면서 막 말을 하더래요. 예. 똘비가 뭐 삐꾸도 아니고 얘네들 이거 아닌데, 알겠다고 일단 알겠다고 제가 또 필요하면 찾아뵙겠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도 한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 딱히 똘비가 느끼기에 여기다 이렇게 느낀 곳이 없었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차도가 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병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메이저 병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현 상황을 보려고 직접 이 똘비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같이 보고 구경하고 갈 정도였대요. 상황 자체가. 그 정도로 특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아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혹시 너 끝내주는데 알고 있냐, 어쩌냐. 친구들도 거기 어디가 잘 본다고 하더라.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보고. 똑같더래요. 그러다가 문득 여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사님, 일전에 여사님이 일단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들 보니까는 폐가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실은 무당집을 몇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갔는데요, 여사님. 다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 혹시 여사님 이쪽으로 도통하신 분을 좀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여사님이 내가 이렇게 뭐 신점 이쪽으로는 모르고 사주, 역학 공부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내가 한 분 안다. 내가 좀 연락처랑 좀 알아봐서 내가 바로 전화를 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꼭 좀 부탁 좀 드린다고. 끊고 잠깐 있으니까 바로 여사님이 문자 오면서 전화가 오더래요. 연락처 넣고 내가 일단 말도 좀 해놨으니까 전화 한번 지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여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대요. 뭐뭐 여사님 소개로 전화를 했는데 아마 말씀 들으셨겠지만 아들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봬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 있는 지역이 좀 먼데 올 거냐고. 그래서 어디 샌프란시스코라도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는 알려주시더래요. 본인 위치를. 딱 갔더니 진짜 산속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래요. 남성분이셨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쪽으로 지금 약간 어떻게 무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내가 지금 허튼 돈들을 쓰고 다닌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신점 이쪽이 아니고 공부를 하셨다는 분이라길래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한번 와봤다고 했더니 그분이 일단은 쭉 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묻잖아요. 이름 한자 묻고 막 해갖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지금 상황이 그러냐고. 맞다고 했더니 애끼 그러더래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네 팔자엔 자식이 없는데 뭔 아들 얘기를 하고 있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아들 때문에 내가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는 너는 자식이 없어. 뭐야?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입양한 애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애기 엄마가 애기 낳고 3살 땐가 4살 땐가 집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제가 애기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제 인생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놈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프다고 하니 내가 참 기가 차갖고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아들은 말이야 잘 살 팔자야. 근데 어려서 젖동량 해가지고 살 팔자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어려서부터 좋다는 건 다 먹이고 키웠는데 뭔 젖동량이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거는 내 선에서는 더 이상 너한테 네가 그렇다고 하면 난 해줄 말이 없다. 해줄 말이 없고 너 이 근처 아무 데나 가갖고 자고 내일 다시 오라고. 내일 다시 아침 9시까지 여기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제 나와서 근처에서 방 잡고 자고 아침 9시에 다시 그분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 옆에 나이는 본인하고 비슷해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남성분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이분은 딱 보자마자 알겠더래요. 사복을 입고 계셨는데도 무당이다 싶을 정도로 뭔가 느낌이 빡 오더래요. 선생님 저 왔다고. 그러니까는 왔냐고. 옆에 이놈아랑 얘기 한번 나눠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대답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한참 본인을 이렇게 보면서 눈도 이렇게 감고 하더니 아드님한테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자고. 그래갖고 차에 바로 태우고 아들한테 막 쏘고 간 거예요. 가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물어봤는데 그분이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일단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그분 모시고 병실로 올라갔대요. 아들 상태가 며칠 만에 더 안 좋아져 있더래요. 그분이 아들을 한참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눈도 감고 그쪽도 만지고 막 하더니 근처를 이렇게 둘러보고 애기 방 한번 가자. 애기 방도 갔대요. 애기 방도 가고 한참 뭘 보고 하더니
식탁에 앉았대요. 집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애 엄마 어딨냐고 글돌이야 대뜸.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는 제가 어딨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애기 엄마 찾아내라고. 무조건 애기 엄마 찾아내라고 글돌이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을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속이 답답해가지고요. 진짜 제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뭔지 말 좀 해주라고. 당신들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는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살을 날린 거라고. 어? 살을 애기한테 날렸대요. 살을. 예. 아니 선생님 아들하고 애엄마하고 안 보고 산 지가 몇 년인데 애기 싫다고 애기 버려놓고 떠난 여자가 얘가 뭐가 미워서 살을 날리냐고 얘기를 했더니 애기 엄마 만나야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찾아내면 그 여자 데리고 나한테 오라고. 딱 그러고 본인은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똘비가 앉아가지고 아니 진짜로 안 본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 여자를 어디서 찾나. 일단은 수소문을 시작을 했대요. 일단은 전처죠. 전처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일단 전처의 생년월일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름 석자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놈하고 눈 맞았는지도 알고는 있었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시작을 했대요. 본인 인맥들 동원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랬더니 와이프의 지인 한 명하고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시켜가지고 네가 좀 거시기 해봐라. 뭐 좀 물어보고 만나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뭐냐 뭐 하냐 해가지고 연락처 따고 연락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본인이 나서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네가 어떻게든 내 전처 어디 사나까지만 좀 알아봐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그러니까는 뭐 택배를 준다고 하든 이벤트에 당첨됐다도 하든 막 짱구를 굴려갖고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뭐 택배를 보내준다고 하고 뭐 주소를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주소를 줬나 봐요. 전처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내가 여기까지는 알아왔다. 전화번호랑 내가 주소까지는 알아왔어. 나 더 이상은 모르겠어. 나 이거 깜빵 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너는 여기서 미션 끝. 내가 술 한잔 살게. 빠이빠이 하고 본인이 그 주소로 갔는데 같은 지역 안에 있었더래요. 갔더니 원룸에서 살고 있더래요. 몇 톤지는 알았고 저녁에 딱 보면은 방에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보면은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알잖아요. 봤더니 밤에는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리고 12시 1시 정도 되니까 불이 꺼지고 그래서 오케이 집에 있구나. 너 잘됐다. 그래가지고 무당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사는 곳까지는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만나서 선생님 만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왠지 제 생각에 이 여자가 도망갈 것 같습니다. 왠지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더니 오밤중에 진짜로 그분이 본인 차를 끌고 이쪽 도시까지 넘어오더래요. 넘어와가지고 어디냐고 집이. 여기 몇백 몇 호라고. 그러니까는 똘비씨는 여기 앉아 계시라고. 그러더니 무당이 올라가더래요. 그때 시간이 거의 동틀 시간이었대요. 올라가더니 갑자기 불이 켜지더래요. 그 방이. 불이 켜지고 한 1시간이 넘게 안 내려오더래요. 무당이. 가만히 있다가 무당이 나오더래요. 무당이 나오면서 차에 딱 옆에 타더니 어느 정도 알았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본인을 보면서 아이고 참 그 우리 똘비 선생님 내일 한번 내일이 아니구나 돌아오는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가가지고 검사만 좀 하나 해보라고. 그래서 무슨 검사요? 그랬더니 정자검사 한번 해보라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똘 선생은 자식이 없는 팔자 맞다고. 내가 봐도 자식이 없는 팔자 맞으니까 가서 검사 좀 한번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는 검사하고 얘기하자고.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근처에서 방 잡고 좀 자고 있으려니까 그러고 말합시다. 나 생각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이상 말 않고 가더래요. 혼자 우두커니 차에 앉아가지고 막 담배 뻑뻑 피면서 아니 이게 뭔 개같은 소린가. 바로 병원 종 치자마자 가가지고 불임검사 좀 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대요. 진짜 씨 없는 수박이더래요 본인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현기증이 나가지고 어질어질 하더래요 진짜. 병원 한쪽 비상구 계단에 앉아가지고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검사했는데
맞네요. 저 애를 못 가지는 그런 남자였네요. 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선생님 이게 뭐냐고. 그 여자가 애기한테 살을 날린 게 아니고 너한테 날린 거라고. 저요? 저한테 왜요? 그러니까는 거기까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까 만나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했어. 니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느냐고. 네가 네 아들한테 한 짓을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얼굴이 하얘지는 걸 내가 보고 그 여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들한테 느껴졌던 그 느낌, 그 기운, 내가 그 집에서 똑같이 한참 느끼고 내가 그러고 나왔다고. 근데 그 여자랑 얘기하면서 내가 느껴진 게 있다고. 그 여자는 아들이 아니고 너한테 살을 날린 거라고. 아들은 중간에 매개체였을 뿐이라고. 그러냐고. 일단 알았다고. 제가 조금 더 그럼 저도 좀 알아보겠다. 시동을 걸고 다시 전처 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떨리는 손으로 전처 집 벨을 눌렀대요. 띵동 띵동. 얼마나 서 있었을까? 누구세요? 하고 되게 작게 안에서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오랜만이네. 나야 똘비. 얘기 좀 잠깐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안에서 침묵이 흐르더래요. 잠깐만 얘기 좀 하게. 뭐 내가 들어가는 게 좀 싫으면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나올란가? 얘기를 하니까 철커덕 청청 하면서 문 열어주더래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전철을 만나는 거잖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나 좀 해보자고. 우리 아들 누구 얘기냐고.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더래요. 말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갑자기 반짝 드는데 눈이 좀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본인을 약간 째려보면서 예. 너 바보야? 애기 혈액형 뭐야? O형이지. 당신 혈액형 뭐야? 나 O형이지. 내 혈액형 뭐야? 당신 혈액형이 뭐였나 내가 모르겠네. 나 O형이야. 혈액형도 다 맞고 얼굴도 당신 빼다 박은 저 애가 어떻게 당신 애기가 아니냐고. 당신이 그 몇 년 동안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면서 씨 없는 수박 된 거 아니냐고. 그거 증명할 수 있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냐고. 그러면서 막 눈에 쌍불을 갑자기 키더래요. 그래? 나 그러면은 유전자 그거 하겠다. 내가 거기까지 해보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하려면 해보라고. 알았다고. 근데 너 눈 맞아서 도망간 놈 그 새끼 어디냐고. 뭐 그 사람이랑 사는 거 아니었어? 왜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는 남의 인생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당신 그렇게 하라고. 나가라고. 애기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난 당당하니까. 나는 100% 자신할 수 있으니까 나가라고. 워낙 당당하니까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게 저 여자가 뻥이면 이렇게 당당할 리가 없는데 혈액형까지 운운하면서 일단 나와가지고 친구들 몇 명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에 눈 맞아서 나간 남자가 어디서 일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거든요. 똘비가. 야, 너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어디 누구라고 기억나냐? 어디서 일하던 놈. 그러니까는 그래. 갑자기 그 사람은 왜 니랑 이런 말 하니까 또 내가 민망하다. 야, 친구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는 친구 하나가 알더래요. 어차피 이쪽 업계 안 떠났다고. 그쪽이 건설 쪽인가 그랬대요.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일하는지 좀 알아봐 주라. 그러니까는 친구가 알았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왔대요. 지금 이쪽 지역엔 없고 다른 지역 어디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 3-4달이 건너갖고 겨우 알았다고. 어디 회사라고. 고맙다 하고 그쪽 회사로 무작정 갔대요. 가가지고 저기 혹시 그 땡땡씨 좀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저기 땡땡씨 딱 보이더래요. 진짜 예전에 한 번 본 건데도 본인이 워낙에 쓰린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아보더래요. 어쩐 일로 오셨냐고.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 좀 나누자고. 한쪽 가가지고 뭐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애기가 내 애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씨가 없네요.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A형이라고. 그러시구나. 저기 실례가 안 되면 부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은 O형이고 한 분은 A형이었대요. 그러면 ABO 혈액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A형하고 O형 사이에 O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처는 머리가 빠가였는가 A형이고 내가 O형이니까 무조건 A형만 나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 숙이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남자가 A형이었으니까 애기가 만약에 얘 C면은 A형이 하잖아. 얘 C가 아니면 그럼 얘 C인데 얘는 O형이고 나도 O형이니까 그니까 O형이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처가 딱 그 생각을 하고 대가리를 딱 들고 쌍불을 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참 그 여자 재밌는 여자네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도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더래요. 아유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다. 내가 똘비 씨한테는 정말 미안했고 나도 뭐 그놈의 사랑이 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미안했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먼저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딱 차 시동 걸고 너희는 뒤졌어. 그리고 차를 끌고 다시 전처 집으로 간 거예요. 막 쿵쿵쿵쿵 주먹으로 쳤대요. 문을. 야, 너 나와보라고. 너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문 열더래요. 아, 시끄럽게 이게 뭐한 짓이냐고. 예. 야, 너 들어가봐.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갔대요. 야, 내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 끝냈는데? 내 아들 아니라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처가 나도 알아봤거든? 뭔 유전자 검사를 반나절 만에 내가 바본 줄 알아? 막 그러더래요. 예. 너 말 잘했다. 야, A형하고 O형 사이에 O형이 나와. 이 무식한 여자야. 너 그거는 몰랐지?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이 여자야. 너 지금 걔가 A형이니까 지금 나 O형이니까는 너 그거 가지고 너 짱구 굴린 거 내가 다 느낌 오네. 머리가 나쁘면 사기를 못 쳐, 이 여자야. 하고 이제 막 뭐라 붙인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유전자 감식서 들고 오라고. 나가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너 딱 기다려. 나 기망한 거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법적으로든 뭐든 내가 다 걸라니까 너 딱 기다리라고. 그리고 진짜 유전자 검사 하려고 나와가지고 다 가는데 머릿속에 불현듯 지금 어찌됐건 병원에 있는 아기가 내 친자식이 아니란 거는 알았잖아요, 지금. 근데 내 아기예요. 내 유전자는 안 갔을지 몰라도 젖먹이 때부터 내가 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들이에요. 아들을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그때서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병원에다 전화를 했대요. 아, 간호사님, 우리 아들 혹시 지금 상황 좀 좋아졌냐고, 개선됐냐고 했더니 진짜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래요. 차도가 없구나. 그래서 예, 알았다고 끊고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애기 내 씨 아닌 거 확인했고 다른 놈 씨인 거 확인했고 이 여자까지 다 확인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냐고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애를 데리고 지 아빠를 만나게 하래요. 그러니까 친부를 만나게 하란 말씀이시냐고. 맞다고. 왜 그러냐고.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게 살이 쏘아진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이거는 굿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아기를 병원에서 일단은 뺐대요.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깐 바깥바람 좀 세게 해준다고 뭐 이렇게 막 이빨 까가지고 아기 빼가지고 아기를 태우고 친부가 있는 곳으로 막 갔대요. 가가지고 아기 잠깐 차에 있으라 불고 다시 회사 들어가가지고 저기 땡땡씨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주차장으로 좀만 나가서 말씀 좀 나누시자. 그러니까 그분이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아니 잠깐만 내려가시자고. 일단 막 데리고 나왔대요, 주차장으로. 그리고 옆 문을 열고 아들을 또 내려보라고. 아들이 내리더래요. 얘기를 했대요. 땡땡씨 당신 친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한테. 어찌됐건 참 네가 어린 나이에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감격스러운 부자의 상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애기는 애기대로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똘비는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머릿속으로 지금 병마하고 싸우면서 심신이 허약해진 애기한테 내가 지금 못 쓸 짓을 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막 그런 생각 들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짓거리를 하고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 울고 아들 태우고 가면서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시키신 대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경과를 조금만 지켜보자. 경과를 좀 지켜보고 다시 통화를 합시다. 일주일만 있다 통화합시다. 그러더래요. 이틀 정도 지났나? 병원에서 기적이다 그러더래요. 한순간에 팔이 나아가지고 3살이 돋고 아기는 간지럼이 멈추고 아기가 진짜로 얼굴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기가 진짜로. 아빠 살겠다고, 안 간지럽다고. 나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거냐고 아빠 막 그러더래요. 태어날 수 있다고 가자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무당한테 또 바로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아기 낳았다고, 진짜 며칠 있으면 태어날 것 같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아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데 뭐 잘 됐네요. 그렇게 하셔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가 뭔가 잠깐 이 양반이 뭔 말을 하려다가 참는 그 캐치를 했어요. 오호. 선생님 아까 무슨 말씀 저한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없었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아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다행이네요. 잘 됐네요. 순리대로 흘러가니까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고 고생하셨다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며칠 있다 진짜 애기 퇴원하고 애기는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학교 갈 준비하고 똘비도 본인 일상으로 돌아오고 여사님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아 여사님 때문에 진짜 우리 아들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여사님한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님 얘기를 쭉 했더니 아이고 이게 다행인데 참 무섭네, 무서워 그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여사님? 그러니까는 아들이 낳았으면 그 살이 누군가한테 가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친부가 아마 죽어나가지 않을까 싶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똘비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애기 엄마라는 사람 혹시 가능하면 뒷조사 비슷한 것도 좀 해보라고. 이게 저 애기한테 괜히 살을 날리고 그러진 않았을 건데 한번 애기가 어찌됐건 나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쭉 알아본 거예요. 똘비가 일하면서 틈틈이. 심지어 돈까지 써가면서 좀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일단은 아들이 폐가에 갔잖아요. 폐가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폐가를 갔는데 그때 갔던 친구가 누구냐? 학원에서 만난 친구다. 아 그래? 그 친구 그럼 학원에 가서 좀 봐야겠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뭐 김돌비다. 그러니까 가서 김돌비 좀 잠깐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아 그 학생은 안 나온 지 오래됐다고. 아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좀 받을 수 있겠냐? 뭐 때문에 그러시냐? 아니 아들 친한 친구인데 아들이 이번에 아팠다가 퇴원해가지고 선물도 좀 하고 연락 좀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알려주시더래요. 네.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뭔가 이제 냄새가 나죠. 뭔가 와이프가 누구를 만나나 조금 감시를 좀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무당 하나를 만나고 있더래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똘비가 무당을 좀 족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가가지고 조금 한쪽으로 끌어다 놓고 좀 족을 쳤대요. 그랬더니 이 무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진 거예요. 이 여자가 갓나는 아이를 놓고 나간 거예요. 왜냐? 이 갓난 아이가 혈액형이 O형이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 남편의 아들이 맞으니까 아기를 놓고 사랑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근데 사랑을 찾아 나갔더니 그 사랑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 생활들을 좀 한 거예요. 오. 힘든 생활들을 좀 이렇게 하는데 막 후회가 밀려오겠죠. 아, 내가 미쳤다고 사랑 찾아 나와가지고 전 남편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전 남편 돈도 좀 많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생각이 좀 들다가 네. 어딘가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전 남편이 죽으면 예.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지? 아들 하나니까 아들한테 가겠네. 난 누구지? 아이의 친모지. 전 남편만 죽으면 내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와. 근데 이 사람이 또 기도 세고 하니까 무당이 아들을 매개체로 살을 날리는 걸 시도를 한 거예요. 예. 폐가로 어떻게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살을 날린 무당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친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친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몸에서 살이 다시 나가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못 뻗어 나가니까 애기가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몸에.
근데 이 똘비가 알았던 무당은 거기까지 싹 눈치를 까고 그럼 친부를 그냥 만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오. 친부 만나 상봉하는 순간 살 뻗어 나가니까 애기 몸에서 뻗어서 갈 곳으로 향하니까 그러면 애기는 멀쩡할 거다. 근데 그 무당은 어려운 결심을 한 거죠. 예. 대신 한 명이 죽어 나갈 것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러니까 말끝을 흐렸던 거고. 똘비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말하기가 힘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현재. 범죄 증거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유의 일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어찌됐건 알게 된 건 얘가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기는 아니구나. 뭐 그건 알았고 이 특이한 일을 통해서 어찌됐건 가슴으로 그럼 내가 키웠으니 이건 내 아들이 맞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참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파란만장했던 이 일이 하나가 제가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사자한테 이거 제가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당사자한테 하면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이거는. 네. 그래도 좀 희한한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야, 오늘 이야기 이거 제가 감옥의 문을 열게요. 진짜요? 네, 이제 오랜만에 가족분들 만나고 오세요. 네. 우리 아들 많이 컸겠다. 와,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자, 한 수 많이 배웁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야, 이 드립을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는 천상에 계신 분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이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너무 레전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가족분들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나 레전드였기 때문에 감옥에 자멸쇠를 열고 가족분들을 만나게. 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이 전개가 이거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이 아까 그러셨거든요. 채팅창에. 동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류애가 사라진다. 이미 사라져서 이제 뭐 긁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래도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듣기에는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동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피해자의 입장이었잖아요. 많이 그랬죠.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야기는 지금 가해자의 얘기예요. 오? 예.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 예.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를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듣기에는 더 거북하고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들은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해자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 거죠? 되게 먼 사이요. 한 다리 건너 먼 사이인데 이 양반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요.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인 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다니는 그 일을? 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말미암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이게 몇 년 전 일인지 뭐 어디에 있었던 일인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남성을 오늘은 제가 비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조금 이제 힘들게 컸어요. 힘들게 컸지만서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올곧게 큰다고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조금 막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곳은 전기 설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지는. 예. 그쪽 가가지고 일을 좀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사고가 있었는데 다리를 조금 다쳤었대요.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예. 좀 무거운 걸 들고 많이 움직인다든가 오래 쭈그려 앉아있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비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달 일 못하고 그만두고 배달을 또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그랬대요. 배달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별로 안 걸어 다닐 줄 알았는데 엄청 걷더래요. 배달이. 그래서 배달도 다리 때문에 얼마 못하고 사무직을 알아봤더니 사무직도 자리가 또 마땅치가 않았대요. 본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험 영업이 처음에 자기한테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보험회사가 동네 구멍가게들이 아니잖아요. 큰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가봤더니 사무실도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그리고 이제 보험 뭐 교육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 회의실 같은 데 교육하는데 회의실도 막 삐까뻔쩍하게 생겼고 막 다들 정장 입고 막 여자들 막 생머리 차량차량으로 돌아다니고 막 와 너무 멋지더래요. 자기가 온 것 중에 와 난 여기서 뼈를 묻을란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3달인가 몇 달인가는 돈도 준대요. 오. 와 세상에 나 여기 충성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교육도 받고 몇 달간 돈 받는 것도 받으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이 비비가 부모님이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냥 뭐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상황이었어요. 비비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영업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처음 실적이 안 되면 뭐 부모님 거라도 친척들 거라도 시작을 좀 해라. 너 이게 뭐냐 매달. 근데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도 없고 뭐 자기 딴에는 부모도 없는 거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래요. 인맥이 네. 넓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보험도 그냥 때리쳤대요. 빵 때리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방구석에 들어놓고 천장 보면서 뭘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리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자동차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입사 지원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 한번 보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영업을 좀 했었고 뭐 성실히 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뽑아주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러면 자동차나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안 합니다만 전에는 막 저 입사할 때도 그랬어요. 딱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전국의 동기들 한 곳으로 다 모아요. 입사 동기들을. 그래서 엄청 큰 연수원이나 막 심지어 공장 같은 데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밥도 잘 주고요. 잠자리도 깨끗하고요. 아주 잘한단 말이죠. 야, 대기업이다. 좋다, 좋아. 하면서 교육받고 보험하고 자동차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영업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 보험은 없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동차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물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보험은 불행에 대비하는 상품이거든요. 보험이 팔기가 훨씬 어렵죠, 차보다. 근데 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을 경험을 하고 신차로 넘어왔단 말이죠. 쉬웠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뭐 당직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잘 상담해가지고 차도 팔 수 있고 야 이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 생각엔 쉽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인진 몰라도 처음에 제법 잘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흘렀어요. 신차 영업을 쭉 하면서. 1년 반 동안 비비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단칸세방에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작은 사이즈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전세로 옮겼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중형 승용차도 하나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매장 내에서 노는 무리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또래 영업사원들하고 좀 친해져갖고 노는데, 이 영업사원들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를 잘 파시는 분이 연배가 좀 있으신데, 정말 잘 파시는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차를 팔면 분명히 엄청나게 돈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지금 15년 된 차를 타고 계세요. 고객이 본인한테 차를 사면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 달라고 한 걸 주워서 타고 다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차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냥 차를 봐도 차 같지가 않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하면서 진짜 명품을 그렇게 고집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차를 할부로 질러버려요. 그냥. 물론 회사에서 직원이니까 할인을 뭐 코딱지만큼 해준다고는 하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질러요. 그냥. 예. 이런 반대 성향인 무리에 좀 어울려 놀았단 말이에요. 비비가. 어찌됐건 본인이 이렇게 차를 좀 팔면서 그쪽 무리에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명품 시계도 있지, 중형차, 새 차도 있지, 집도 전세지만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있지, 뭔가 일군 느낌이 많이 나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일구어 나가면서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면서 쭉 나가는데, 이게 그게 있답니다.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봐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냥 평범한 집에서 화목하게 자라면서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 말고,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서 롱런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좀 성공을 했을 때 위기가 온대요. 왜 오냐면 힘들었잖아요. 정말 무지한히 참고 살았어요. 정말 많이.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가서 놀아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세상 천지 삐까래 깔려있단 말이에요. 비비도 비슷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놀았대요. 맥주를 한 잔 먹더라도 어디 호프집이나 가맥집을 가는 게 아니고 바에 가서 먹었고요. 단란한 술집도 정말 좋아했고요.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무리에 어울려가지고 골프도 치고 막 진짜로 돈을 흥청망청 썼대요. 돈을 그렇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빵꾸가 나죠. 대문짝만하게 빵꾸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해서 은행을 갔대요. 은행을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다. 줄게요 하고 은행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뭔가 일을 하려고 빌리는 돈하고 빵꾸가 나서 메꾸는 돈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빵꾸가 났는데 돈을 빌려서 메꾼다. 빌려서 메꾸면 이자가 붙어요. 오히려 빵꾸가 커집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비비는 빌려서 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돈을 빌린 이유가 카드값하고 외상값 갚으려고 지금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빵꾸가 메꿔질까요? 안 메꿔져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빼서 막다 보니까 생활이 바뀐 게 없었어요. 흥청망청 씀씀이는 똑같고, 구멍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카드에서 빼고 뭐 어디서 빼고 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엔 더 이상 돈을 뺄 곳이 없더래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이제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막 금융사에서랑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좀 커지면은 신차 영업을 좀 계속 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갱신이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갱신이 안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새 속 좀 차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 물론 할부가 많이 껴있지만 팔아보니까는 할부금하고 좀 똔똔이가 쳐지더래요. 왜냐면 할인을 받고 샀으니까. 차 날리고 어디서 150만 원짜리 차 주워다가 그걸로 차 바꾸고, 아파트 뺐대요. 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은행 대출도 막 하고 조금 뭐 돈이 남은 거 어떻게 하고 틀어막고 하는데 진짜 1,000만 원이 딱 부족했대요. 1,000만 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이 딱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제 머리를 막 굴리다가 나한테 지금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어디 조금 돈 좀 단기간 유통할 데 없나. 1,000만 원 정도야 내가 몇 달이면 차 팔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중고차 영업을 하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중고차 현수막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신불자도 할부 가능.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신차 영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딱 봐도 어둠의 세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계 느낌 나니까 이름을 뭐 돌비라고 해볼게요. 돌비님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비비님, 뭐, 어쩐 일이세요? 뭐, 차 한 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사무실로 좀 놀러 갈 테니까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갔어. 얘기를 했대요. 실은 내가 요래조래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뭐, 인터넷이랑 여기서 보니까는, 뭐, 신불자도 돈 빼서 준다 그러더만 좀, 나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돌비라는 중고차 영업사원 얘기를 하더래요. 알아봐 줄 수는 있다. 아니, 거래하는 곳이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채다. 사채 정말 무서운 거다. 감당할 수 있겠냐. 나 지금 계약 넣어놓은 차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좀 소개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 때리고 그 사무실 미팅 일정까지 잡아주더래요. 당일날. 가서 그럼 얘기해보는데, 나는 일단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나 원망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돈 빌리지 말고 그냥 나와. 진짜로 사채예요 이거. 사채 무서운 거 알지? 막 얘기하니까는 비비가 걱정 말라고, 내가 뭐 애기냐고. 그러면서 또 용감하게 이제 사채 시장을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채 사무실은 막 철제 캐비넷 있고 앞에 쇠파이프든 막 덩치 큰 분들이 험악하게 앉아있는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되게 작고 단촐한 사무실이었대요. 책상만 좀 덩그러니 몇 개 있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깡마른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비서 같은 그런 분이었대요. 사무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근데 손목 끝으로 삐져나온 문신을 보아하니까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저 사장님하고 약속 잡고 왔다고 했더니 잠깐 앉아 계시라고.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시자고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앉아 계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대요. 인사를 하니까 중고차 하는 그 친구가 전화해서 온 양반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0만 원? 뭐 아까 전에 내가 그 친구 통해갖고 얘기한 서류들은 가져왔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뭐 급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면서 뭐 초본, 등본, 그리고 본인 매달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계좌 내역서 이런 거 쭉 드렸대요. 그랬더니 쭉 훑어보면서 그래도 매달 꽤나 큰 돈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 뭐 나가고 잔고도 잘 유지하다가 뭐 이때부터 좀 빵꾸가 이렇게 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더래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제가 뭐 다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한번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소개받은 것도 있고 또 뭐 그 친구랑 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딱 이자는 10%만 받을게. 그러더래요. 10%?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300% 혹시 이런 말하면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10%?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돈을 딱 3개월만 놀린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3개월이면은 라면만 먹고 버티면 1,000만 원. 예, 오케이 콜. 예. 하니까는 그리고 표정 보니까 오해하는 것 같은데 월 10%야? 그러니까 이자가 총 30%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와 30%? 와 막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오케이를 하게 되더래요.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 서류 쓰라고 1,500을 빌렸대요. 왜냐면 선이자로 30%를 떼기 때문에 1,500을 빌리면은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손에 쥐게 된대요. 그래서 1,000만 원 쥐고 와가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제 뭐 룰루랄라 잘 보냈대요. 진짜 라면만 먹고 아득바득 돈 이렇게 수당 모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딱 3달째 되는 날 미치겠더래요. 까먹지도 않는데요. 정확하게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여기는 계좌 거래를 안 한대요.
1,500을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일단은 출근을 했대요. 114만 원 좀 알아보자 하고 했는데 9시 종 딱 치니까는 딱 전화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예 비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오늘이 상환 날짜인 거 아시죠? 몇 시에 오실 거냐고. 그래갖고 좀 점심 먹고 갈게요. 예.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라도요 만약에 오늘을 넘기시면 그때 사장님하고 말씀하셨죠. 본래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이자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복리로 하루하루를 기점으로 금액은 불어납니다. 오늘 꼭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소름 돋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9시부터 막 돈을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이제 퇴짜를 좀 맞았대요. 한 2명 전화해봤는데 안 되고. 근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럭키 팀장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럭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일하면서 알고 있었죠. 원래 집이 좀 살아요. 원래 집이 좀 살고 자동차 일을 약간은 취미생활처럼 하는 양반인데 타고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차도 진짜 제법 잘 파는 양반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얼굴에 항상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후배들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뭐 8,000원짜리? 노 그냥 막 삼계탕 25,000원짜리 사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갔대요. 그래서 팀장님 저 담배 한 대만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럭키 팀장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대요. 주차장에서 담배 피면서 팀장님 나 미안한데요. 다음 달에 어차피 이번 달 출고하는 것들 나오니까 저 120만 원만 조금 한 달만 잠깐 돌릴게요. 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럭키 팀장님이 잠깐만 120? 아이고야 내가 그저껜가 썬팅샵 내 현금으로 이번에 다 결제해줬거든. 그리고 나도 이번에 몇 군데 돈 좀 이렇게 돌릴 거 돌리고 해가지고 나도 좀 카드밖에 없네. 내가 현금이 지금 없어.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채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개인 사정이 있어요. 아이고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쭉쭉쭉 전화해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맞춰서 냈대요. 딱 돈 내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해지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사나 보자. 이번에 내가 돈을 좀 빤 거 먹었지만서도 큰 인생 공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쪽 달동네로 왔지만 다시 일어서자. 전처럼 살지 말자 하면서 이제 너무 후련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딱 상환을 하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났을 때 직원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마셨대요. 소주를. 그래서 삼겹살에 이제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은 것도 아닌데 얹혀가지고 돌아버리겠더래요. 막 토하고 식은땀 줄줄 나고. 그래서 막 밤에 막 응급실 갔다 오고 막 한 새벽 4시 5시 됐더니 몸이 좀 이제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아침 10시에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출근은 했대요. 한 2시간 좀 넘게 자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은 조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급체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아침 회의 끝나고 손님 오기 전까지 차에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가고 차에 의자 뒤로 제껴놓고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차 근처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 감고 있었지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럭키 팀장님이었대요. 럭키 팀장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야 그래 내가 알아보라고 한 그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그 날짜에 알아봤어? 뭐? 없어?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야 우리 가족 내 식구가 가는데 비즈니스로 올려야 돼? 뭐 어쩌겠냐 올려라 그러더래요.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도 내 식구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올리는 금액 차이가 하와이였대요. 심지어 통화를 들어보는데 금액 차이가 1, 200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냥 올리더래요. 비즈니스로. 그러면서 알아. 너 뭐 현금 결제해달라고? 알았어. 니네 여행사에서 내가 다 해줄게. 호텔도 그냥 더 좋은 데 있으면 올려버려라. 이번 기회에 가족들한테 돈 안 아끼고 한번 써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통하는 걸 들은 거예요. 누워있는데 자괴감이 들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저 사람은 진짜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지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 회사 일 때문에 지가 뭐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지가 도와달라면 한 번도 안 빼고 도와줬는데, 그렇게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줬는데 114만 원이 120만 원이 그렇게 쩔렸나? 예. 지는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플러스 알파 하는 양반이,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10시에 상담을 마치고 이제 좀 집에 가 누워있으려고 집에 가서 좀 누워있다가 배가 좀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딱 끓여가지고 딱 TV 켜놓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2젓가락 좀 먹었을까? 물론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만 발로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차가지고. 그러면서 좀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야 나 너 돈 빌려주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든가. 예. 없어? 없으면서 뭔 일이냐고 왜 물어봐? 재밌나? 저 새끼는 다른 사람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재밌나?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 개새끼 이거. 내가 이런 새끼는 가만히 안 놔두지. 이 새끼는 너무 인생 가지고 웃을 줄 알지 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너 한번 있어보자 이 개새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이제 이글이글 타 오르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뭔가 자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눌러왔던 분노가 그날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럭키 팀장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하와이 막 검색하고 있더래요. 그거 보는데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좋냐? 놀러 갈 생각하니까 좋아? 아 진짜 너 퍽이나 좋겠다. 야, 그러면서 일단은 간만 좀 보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 하지 실행에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가 무슨 날이었냐? 이틀 뒤가 이 비비라는 사람이 진짜로 나쁜 길로 들어서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날이 있대요.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명절일 것 같으세요? 뭐 생일? 아니야. 예. 크리스마스래요. 아. 명절은 어차피 가족들끼리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별로 안 띈대요. 그리고 막 짜증나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대요. 달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담배 한 대 바깥에서 피면서 이렇게 바깥을 쫙 보는데 예. 이제 달동네니까 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쫙 보이는데 차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사람들도 저 멀리 걸어 다니는 게 보이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본인도 나갔대요. 번화가로. 손잡고 연인들끼리 까르르 호호 웃으면서 막 술집 들어가고 막 모텔 막 간판 다 불 꺼져 있고 보는데 예. 미쳤대요. 그날. 다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나만 이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날 걸어가면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걸어 다녔대요. 예. 번화가를. 걸어 다니면서 옆에 이제 막 커플들 지나다니잖아요. 친구들 막 몰려서 지나가고. 그러면은 걸어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오늘 밤에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그날 미친 거예요. 예. 비비가. 밤새도록 그냥 걸어 다닌 사람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저주의 기도만 하면서 아침 동틀 때까지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돌아왔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출근을 했죠. 평일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나서 원무과, 그러니까 여직원이 있거든요. 사무일을 봐주는. 가서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땡이면 땡이씨, 저기 미안한데 곧 있으면 신년이잖아.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이 나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내가 작게 선물 같은 거 하나 집으로 택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집 주소 좀 하나 뽑아서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땡이는 얘기하죠. 나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직원들 다 주지. 근데 좀 이게 무거워. 뭐 과일 박스 그런 건데 맛있더라고. 집 주소 좀 뽑아서 줘. 대신 이제 비밀로 해. 하고 부탁을 하니까는 뽑아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일 사과 한 박스씩을 집으로 배송을 시켰대요. 다 해놓고 거기서 럭키네 집 어딘가만 찾은 거예요. 럭키집이 너 여기 사는구나. 몇 동 몇 호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럭키가 어차피 출근 시간은 아니까 몇 시에 나오는지는 알겠고 럭키가 자식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와이프는 일을 하는지, 주로 어디를 가는지.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업은 뒷전이고 아침 회의 끝나면 나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여기 학원을 다니고 몇 시쯤 집에 들어가는구나. 와, 와이프 얘는 팔자 좋네. 아침에 애기를 학교 보내면은 가가지고 뭐 헬스도 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인생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너는.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노가 더 미친 듯이 타오르더래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흡연장에서 아이고 럭키 팀장님 아이고 뭐 어디 가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휴가를 좀 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럭키 팀장이 신년 맞이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해외 좀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셔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번 날 자금이랑 돌려 빡빡하시다고 그러더만 역시 능력자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리슬쩍. 그러니까는 아이고 다 이것도 빚내서 가는 거야. 빚내서 그냥 겨우 비행기 어디 짐칸 타고 가 우리 그 얘기를 하더래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참 너 영어 잘한다. 너는 입만 열면 영어냐? 그래서 며칠 날 가셔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나 뭐 중순쯤 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오는 길에 선물이나 좀 사다 주셔요 하면서 이 자식이 며칠 날 가는지까지 알았어요. 고민을 했대요.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혼내줄까 여행을 가기 전에 혼내줄까. 가기 전에 혼내주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좀 해야겠지. 그러면서 조언을 한 군데 구하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처음에 본인이 그 사채를 빌렸던 데 있죠.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삐쩍 마른 양반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보게 돼요. 저기 내 친구가 사람을 조금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약간 좀 그쪽에 일이 꼬인 것 같은데 뭐 이쪽에 계시니까 법 쪽에 대해서 아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안쪽에서 누굴 하나 불러주더래요. 마침 누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 사람은 교도소를 그냥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인상과 문신과 몸을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막 무용담처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살인과 살인 미수와 폭행은 하늘과 땅만큼씩 차이가 난다. 뭐 죽였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뭐 경찰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쭉 몇 가지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딱 말을 끊으면서 그러더래요. 야, 그러더래요. 비비고 예? 그러니까는 너 뭐 하려고 그냐? 그러더래요. 예. 아니 그냥 친구 걱정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찢어버리려니까 야 똑바로 말해봐.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 너 같은 애 내가 한둘 본 줄 알아? 얘기를 해봐. 형이 다 알려줄게. 얘기를 해봐. 그러더래요. 얘기를 했대요. 한 놈 보낼란다고. 한 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자식 보내고 나도 갈란다고 그냥 나도 잡히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피식 웃으면서 너 미쳤구나. 미쳤어. 잘 들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야잖아. 네가 지금 교도소 같은 데 안 가봐서 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두고두고 후회한다. 정 그렇게 미우면 미친 듯이 패. 그래서 그냥 폭행으로 해. 그러면서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죠. 자, 이제 시점을 럭키 팀장으로 돌려볼게요. 럭키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와이를 또 찾아보고 있었어요. 야, 여기서 막 바닷가 죽이네 하면서 막 이제 보고 있는데 삐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예, 럭키입니다. 받으니까는 팀장님 저 기억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장이 안 돼 있네요. 혹시 어디 되십니까? 물어보니까는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한 8개월이냐 1년 전이냐 제가 지나가다 상담 한번 받았었다고 명함만 받았었다고. 예 선생님 그러셔요. 그랬더니
잠깐 일로 와가지고 상담 좀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오늘이요? 몇 시 정도가 편안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오후 3시 정도? 그때 시간 어때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이렇게 쭉 받아 적었더니 어디 펜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럭키 팀장이 쭉 가가지고 이제 그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펜션을 도착해가지고 조금 들어가니까 비비가 있는 거예요. 자, 시점을 다시 비비로 돌릴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전화를 걸어가서 오라고 한 건 비비예요. 예. 예, 비비가 공중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코 막고 맹맹이 소리 내면서 불러 제낀 건 맞아요. 딱 보니까는 럭키 팀장이 비비야 이거 여기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비비가 팀장님은 여기 왜 계세요?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아니 나 이거 고객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비비도 저도 상담하려고 왔는데 야 뭐냐? 그러니까는 이건 고객님이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 보시게요. 고객이 뭐 차 산다고 하면은 제가 양보할게요. 뭐 선배가 먼저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들어가 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 펜션에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있어봐라. 일반 전화로 전화 가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펜션이고 뭐 일반 집은 아니니까 앉아 있어도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비비가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 오늘 만약에 고객님이 차를 나한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뭐 그거야 고객님 맘이지. 근데 야 너 몇 시에 전화 받았어?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저 한 2시간 전쯤? 그러니까는 야 나 아침에 받았거든? 내가 먼저 받았네 하면서 이 와중에 욕심을 부리더래요. 그러면서 비비가 속으로 진짜로 양아치 같은 새끼구나 너는 내가 오늘 보내기로 한 걸 정말 잘했다. 저기 팀장님 하와이 언제 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 며칠 있으면 이제 곧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내가 저번 날에 팀장님한테 그때 한 120 부탁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일은 잘 처리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리했죠. 뭐 120이야 솔직히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빌려주지 우리가. 근데 팀장님도 좀 그렇게 힘드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날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는 비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날은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하다 자금이 그냥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다. 팀장님 핸드폰 좀 잠깐 꺼내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핸드폰은 왜? 그 영어폰 말고 개인폰 꺼내보시라고. 왜 임마 왜? 그날 계좌 내역 좀 봅시다. 그랬대요. 비비가. 그러니까 럭키가 뭐? 내가 임마 내 통장을 니한테 왜 보여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딱 비비가 일어나가지고 중문처럼 생긴 게 있었대요. 중문처럼 생긴 거를 딱 닫고 냉장고 옆에 야구 방망이를 주워 들었대요. 알루미늄 배트를. 이게 설계해준 첫 번째였대요. 칼은 쓰지 말 것. 칼을 쓴 것과 야구 배트를 쓴 건 다르다. 배트를 들어라. 야구 배트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야 럭키 뭔 새끼야. 너 지금 똑바로 확인해. 아니면 나 이걸로 네 대갈통 지금 깔 거니까. 왜? 못 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럭키가 너 미쳤구나. 또라이 새끼.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본인도 모르니까 겁이 별로 안 났나 보죠. 비비가 풀스윙으로 정확하게 무릎을 갖다 쳤대요. 야구 배트로 풀스윙으로 무릎이 맞았어요. 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죠. 그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갖고 막 으악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다가서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대요. 야 너 앉아봐. 내가 말했지 장난 아니라고. 야 네 거폰 들어. 그 날짜 까봐. 왜 바로 안 해? 그러면서 너 다음은 반대쪽 다리다. 바로 해. 그러니까는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보여주더래요. 돈 많았네. 많았어. 야 뭐 좀 도와주는 게 싫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을 하지 왜 그따구로 했냐? 야 너 솔직히 그런 식으로 쌩까고 너 해외 일정 잡고 그런 거는 대놓고 나 매기는 거 아니냐 너? 난 너 같은 애들이 되게 싫어. 내가 너 같은 놈들 보면서 내가 역겨웠었거든. 야 너 다른 거 잔고도 다 까봐. 그러니까는 왜 그냐고. 그래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반대쪽 다리를 또 배트로 절단을 냈대요. 그냥
2다리가 다 절단 났어요, 지금. 와, 막 진짜로 천장이 떠내려가라 비명을 지르면서 막 구르더래요. 막 옆으로 막 했다가 막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10년 묵은 채가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괴롭냐? 아, 좋네. 즐겁네. 야, 일로 와봐. 누워서 해. 못 앉겠으면 누워서 해. 야, 계좌 다 까봐. 얼마 있는지. 너 얼마 있나 내가 되게 궁금했거든? 좀 까봐. 싹 깠는데 현금이 꽤나 있더래요.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싹 확인을 했대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에서 2번째 세컨드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이색 돈을 내가 다 뺏어 오겠다. 나한테 돈을 넣을 생각은 없고 그 어디 뭐 좀 니네가 알아서 이거 정리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그랬더니 수수료가 50%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500 정도는 다시 빼주겠다. 계좌는 내가 알려준 곳에 그냥 넣으면 된다. 그게 쉬운 얘기로 우리 보이스피싱에 이런 데 이용되는 그런 계좌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 너 여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니까 막 손 떨면서 이 돈 다 주면 되냐고. 주면 돼. 야, 좀 빨리 해. 그러니까 OTP가 없어. 나 OTP 차에 있어. 그러더래요. 차 어딨어? 그러니까 차 그 옆에 암레스트에 있다고. 그래. 딱 보아하니까 2다리 다 아작났고 너 기다려. 그러면서 차키 뺏어가지고 가갖고 암레스트 열었더니 OTP 있더래요. OTP를 딱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어서 창문을 반쯤 넘고 있더래요.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째 잡고 바닥에 눕혀놓고 미친놈같이 팼대요. 배트로. 근데 이게 본인도 느꼈대요. 이미 언제 느꼈냐. 이 사람 다리를 처음 때린 순간부터 어차피 나는 못 돌린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 못 돌릴 거면 죽이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쌓았던 울분을 다 쏟아냈대요. 그냥 본인이 그냥 반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인정했대요. 나는 미쳤다. OTP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이체를 시켜놓고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설사 나 그 돈 못 만져도 되니까 난 네 돈을 다 빼앗고 네가 그냥 멋대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은 일단 다 작살냈대요. 그냥 아예 기지도 못하게 싹 작살내고 아마 갈비뼈랑도 엄청 많이 상했을 거래요. 머리는 단 한 대도 안 때렸대요. 진짜로 기절을 했는데 숨 쉬는 거 확인하고 자기 핸드폰을 딱 들었대요. 처음에 전화 건 곳은 119, 그 다음에 전화 건 곳은 112 자수를 했대요.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좀 이거 내가 그래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 이체한 거랑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모른다. 이 사람이 뭐 미친놈같이 두드러 맞다가 뭘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게 내 거 계좌도 아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묵비권 행사. 모르겠다. 그래서 감금이 폭행이 되더만요. 이게 살미수까지 가냐 안 가냐로 지금 그때 많이 조금 그 있었대요. 근데 머리 안 때린 거. 그 다음에 칼이 아닌 배트를 들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을 그래도 꽤나 받았대요. 왜냐면 다 인정했대요. 나 그 계획을 좀 세웠고 근데 그날 막상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좀 그렇게 됐다. 실은 내가 그날 불러놓고 너무 섭섭했던 거 조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둘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본인은 결국은 교도소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제 3번째 플랜, 이제 3번째 스텝 3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돈을 입금을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실제로 나한테 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으면 500이 내 거였잖아요. 그럼 500을 그쪽 사채에서 갖고 있겠다. 대신 배당을 주겠다. 그거였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니네 정상적으로 입금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럭키한테 가서 내가 한 말은 꼭 무조건 니네가 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아, 말해보라고. 나 들어갔다 나올 건데 오래 안 걸릴 거고 그동안 자식들 잘 키워놓으라고. 난 다시 나타날 거니까. 그때는 네가 아니고 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될 거니까. 숨어서 잘 살아보라고. 어떻게든 내가 찾아낼 거니까 너는. 그래서 그것까지 싹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럭키는 회사 그만두고 조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워낙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찌 됐건. 이게 뭔가 내가 어떤 큰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사람이 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뚜껑이 땅 터진대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뱅 맴돌다가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엔 약간 스토킹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딱 시작을 하면서부터 안 멈춰진대요. 이게 되게 작은 거 하나 파는 걸로 시작해서 멈춰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거기까지 간 건데 후회를 안 한대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지금도.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미에 드린다고 한 말이 예.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왜 하고 다니냐. 영웅담이에요, 영웅담. 야, 니들 다 한번 건드려 봐. 못 믿겠어? 야, 못 믿겠어? 내가 자료 보여줄까? 못 믿겠어?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야 돼. 저기 돌비님 오늘 미팅 좀 잡죠? 안 나오실래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잘 들어. 와. 그래서 돌비님 원하신다면은 제가 네. 잘 해가지고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은 못했는데, 이거 훅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네, 조금 네. 그분을 아예 못 본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같이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야, 괜찮아요. 예. 얘기를 듣고 나서 근처도 안 가려고. 예,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게 귀신이고 아니면 이게 현실공포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사연으로만 듣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예. 그걸 영웅담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예.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 동네꼬마님께서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솔직히 돌비님께 말씀드렸지만 예. 귀종님들 제가 몇 개는 바꿔서 지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맥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돌비님한테 협박당하고 너씨 어디 가서 막 얘기도 안 주워 와! 또 주워 올라가니까 또 이 사람한테 또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가운데서 그냥 그쵸. 네.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가두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에 누가 있냐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저희 귀족님들이 계세요. 예. 이 수많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끝장나죠, 해봅니다. 끝장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셨죠. 동네꼬마님이 제가 그렇게 시킨다고.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독자이신 우리 귀족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 선별해서 또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웹비공포 라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